내 것과 관련된 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과 관련된 일, 직장과 관련된 일. 여성분들은 남자와 관련된 일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2025년이 예.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하반기의 운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오늘 시간부터는 하반기 운세를 좀 여쭤볼 거예요.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닭띠 분들의 예. 남은 하반기 어떤 보이는 운세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하반기 운세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부터가 하반기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느 날 손님 문 열고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항상 보면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서서히 내려가요. 네.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뀌는 시점이라는 것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양력으로 이야기할 때 8월 달부터를 우리가 보통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신년 운세가 해마다 조금은 틀리지만 대체로 2월 4일 날 바뀌어요. 예, 자,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닭띠이신 분들 원래 지살 운이 들어왔었다. 이제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지살 그러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물론 닭띠이신 분들만 대한민국에 대충 한 400만 명은 돼요. 그 중에서 성인분들만 잡아도 한 200만 명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바뀔지, 새로 시작할지, 또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시작하게 될지, 자, 이거는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자, 어쨌든 올 을사년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들어왔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 한 3년 전부터 작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운을 얘기할 때 겁살, 제살, 천살, 겁재천, 삼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뭐 관운이 될지 돈복이 될지 아니면 연애운이 될지 그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이오리듬을 이야기할 때 지난 3년간이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상승 곡선으로 터닝 포인트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의 포인트, 특히 이 변화의 포인트도 지살운에서 들어오는 변화는 환경 변화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좀 등 떠밀리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살이란 말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한 3년 동안 힘드셨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뭔가 들썩들썩 하니까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사달이 또 나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는 상승 곡선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할게요. 자, 을사년에서 상반기에는 을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자, 이 닭띠신 분들에게 을목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재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재물 재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돈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돈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돈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결과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재산이 될 수가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 것과 관련된 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의 초입에서는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가 대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있던 게 먼저 끝나요. 그래서 이런 그 지살 운에서 특히 그 상반기 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올해부터 좋다는데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등 떠밀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잘렸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만나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일들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상반기부터 변화가 온다고 냈고 이것이 좋은 운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생겨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있던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고 레벨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이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뱀띠라고 하는 사화의 기운으로 접어드는 거죠. 자, 이 닭띠이신 분들의 성향을 얘기할 때요, 저희들이 두 단어를 써요. 첫째, 천인성이라는 말과 계명성이라는 말을 써요. 네. 천인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12개의 별자리 가운데 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칼 같다고. 그래서 좀 약간 섬세하다, 예민하다, 때로는 냉정하다 이런 말을 써요. 다음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벽에 우는 닭이 사람을 깨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좀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 다른 사람들은 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 요 하나만 딱 고치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요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고는 닭이 왜 탁 쪼듯이 그것만 갖다가 탁 찍어버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갖다가 좀 개선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섬세함과 계명성의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좀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약간 까칠한 느낌이 좀 드는 분들이란 거예요, 이분들 자체가.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 챙겨주고 잘 대했단 말이야.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배신을 당한다,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거기에 다소 예민한 성격까지 있다 보니까 네. 올 상반기 초반에 이런 어떤 약간 급격하다, 예기치 못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변화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이 움츠러들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네. 자, 그렇지만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잘 되려고 하는 생긴 일이에요. 올 상반기에 생겼던 본인이 안 좋은 일이라고 느꼈던 모든 변화가요, 다 잘 되자고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화의 영향이 시작되는데 이 닭띠이신 분들 대부분이 이 사화라고 하는 뱀띠를 관운으로 써요. 그러면 자, 관운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와 관련된 일, 어떤 조직과 관련된 일, 직장과 관련된 일, 여성분들은 남자와 관련된 일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뭐 시원찮아요, 이게. 본인이 볼 때는 시원찮고 이게 뭐 그닥 잘 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 애매한 약간 느낌.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불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시원찮다, 신통찮다. 그리고 또 이 변화의 결과가 그렇게 금방 다가오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또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서 제가 원래는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몇십 년째 사주를 보면서 제일 대답하기 힘든 말이 이 말이에요. 왜? 나도 몰라. 왜? 사주는 뭐냐 하면요. 지금은 무엇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돈이 들어올 까요, 안 들어올까요?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승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내후년, 전년, 전 좋아진단 말이에요, 운이. 근데 이 좋아지는 운이 내 운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 변화를 받아들여 준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예. 이 닭띠분들이 조금 나의 운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예. 어떤 개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운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있기는 다 있어요. 네네. 있는데 아까 닭띠만 한 400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안에는 닭띠 같은 닭띠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닭띠 같지 않은 닭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다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있지만 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닭띠이신 분들이 올 한 해 2025년 을사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한시적인 기운으로 얘기하면요. 네. 자, 닭띠인 유금이 사화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삼합에 하나가 빠져서 반합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럴 때 뭔가 소띠와 관련된 축토와 관련된 어떤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콧뚜레 있죠. 콧뚜레요. 예, 예. 오. 아니면 그 소목에 다는 방울 원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자, 요런 걸 갖다가 좀 집에다가 걸어 두신다거나 아니면 요게 좀 조그만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네네. 몸에 지니다든지 아니면 뭐 영 안 되면 있잖아요. 이 축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써가지고 좀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신다든지 그러면 올 한 해라고 하는 한시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또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을 위해서 예. 또 좋은 개운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예.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개개인마다 어떤 예. 차이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를 찾아올게요. 예, 감사합니다.